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장 조준환, 부위원장 신준식입니다. 지금부터 제35대 학생자치위원장 선거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호 1번 이지환, 한정우, 기호 2번 박재영, 이정님, 기호 3번 김영재, 이동규, 기호 4번 임서준, 김서연 이렇게 네 팀이 나왔는데요. 그럼 다음으로는 후보자별 정책 제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별 정책 제시는 각 팀당 4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호 1번 이지환, 한정우부터 시작해주세요. 사랑하는 1학년 학우 여러분, 존경에 맞이하는 2학년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성실히 임하는 기호 1번 정후보 이지환 한정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매주 혹은 매달 일정한 날을 정해서 하루를 사복대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수요일이라든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루 날을 정해서 사복을 입고 등교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직접 그 편의를 느껴 나아가서는 교칙 개정에 있어서 미리 사전적으로 체험을 해보는 경험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말씀드릴 이번 공약과 연계해서 패션쇼라든가 변장 대회 같이 그런 것들로 해서 조금 더 학교 생활에 활기를 낼 수 있는 것이 추가적인 부가적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활발하고 생기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실상 1학년 학우여러분과 2학년 선배님 모두 외부 활동이 제한되어 슬프게도 수련회 수학여행을 다 못 가게 됐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 나아가서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사들은 종류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적당한 텀을 가지고 행사를 운영해 나가면 여러분들도 적당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더불어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학생 대 학생으로 멘토링을 운영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1학년은 멘티, 2학년은 멘토로 지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같은 학년끼리도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거나 학교에서 정한 시간대 활동을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활동은 생기부에도 쓰일 수 있는 내용과 나아가서는 학교장 시상까지 발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멘토링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학생 참여 예산들을 활용한 학교 배치 제작, 자율학습실에 간단한 과제를 배치하고 학교의 활동을 담은 교지를 하는 것인데요. 추가적으로 교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교지에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봉사활동 소감문 대회 같은 걸 진행한다면 우수 소감문들을 작성한다든지 프로젝트 활동에서 우수 프로젝트 활동 작품들을 탑재한다든지 기타 학교의 입시 실적 등과 같은 수행평가 우수 작품들을 탑재하는 내용으로 해서 나아가서 학교 홍보까지 운영할 가능한 그러한 교재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공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기호 2번 정책 제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기호 2번 박재영, 김정린입니다. 저희는 간단한 PPT를 통해서 저희 운영 방향과 공약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학생의 의견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학생들의 의견이 중심이 되도록 운영한다. 말 그대로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되 그 움직임의 바탕은 다른 학생분들의 의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참가하기에 부담이 없는 이벤트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시킨다. 이벤트들은 용문고등학교 카카오톡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여기서 부담이 없는 이벤트라 함은 이번 동아리 한마당 때 진행한 3일시 이벤트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용문고등학교 카카오톡 채널을 확대하여 그날그날의 공지사항과 교내 코로나 상황 소식을 알린다. 이 부분이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지금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주 화요일 12월 21일에 1학년 모반에서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 상황을 그날 즉시 안 타반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타반 학생들은 그 다음 날에 수요일에 알게 되거나 저희가 조사하기 전까지 몰랐던 학생분들도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확진자는 1명에 그쳤지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수요일에 나온 결과가 반 전체 양성이었다면 이 사실을 모르고 방심하여 개인 위생을 소홀히 한 학생분들에게는 확진자 발생 소식을 모르고 지낸 그 화요일이 매우 위험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 즉시 교내 코로나 상황을 카카오톡 채널로 학생분들에게 알릴 생각입니다. 공약입니다. 시험 시간표 직접 짜기. 여기 시간표 보이시죠? 이 시간표는 이번 2학기 기말 1학년, 2학년 시간표입니다.
1학년은 첫날에 한국사, 통합사회, 2학년은 셋째 날에 지구과학 1, 영어 2, 정치와 법. 이런 암기 과목의 몰림이 부담스럽거나 암기 과목의 위치에 불만이 특히 생겼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시험 시간표를 학생들에게 맡기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은 먼저 선생님들이 만드신 본래 시험 시간표를 학생들에게 제시합니다. 그 후 각 학급의 의견을 받고 그 의견을 취합해 새로운 시간표를 작성하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복데이입니다. 사복데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교내 만족도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사복만 입어야 하나? 그것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여 저희가 하복, 춘추복 혼용기간이 있듯이 사복과 교복의 혼용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농구 구기대회입니다. 농구 구기대회는 1학기 말 체육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스템은 스터디 카페 형식으로 개편할 생각입니다. 스터디 카페 형식이라 함은 기존의 야자처럼 신청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점심시간처럼 방과 후에도 이용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야자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학생, 그리고 방과 후에 공부는 하고 싶지만 야자는 부담스러운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학생 참여 예산제 지원금 활용 예상 편성안입니다. 첫 번째로 용문 챔스, 용문 MBL 개최입니다. 용문 MBL은 1학기 말, 용문 챔스는 2학기 9월에서 10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모범생 떡 하나 더 준다인데요. 한 달마다 각 학급 내에서 투표를 통해 모범 학생을 뽑아 매점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YM 지니어스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더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더 지니어스는 각종 두뇌 게임을 활용해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내에 1대1 데스매치 게임을 활용해 토너먼트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데스매치 게임의 예로는 숫자를 배열해 더 큰 숫자를 배치한 사람이 포인트를 가져가는 흑과 백, 자신의 패를 모르는 채 진행하는 포커인 인디언 포커, 그리고 12장기가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 각 반의 대표 한 명을 선출해 반 대표끼리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을 통해 학년 대표를 선출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선출된 학년 대표끼리 결승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승전은 동아리 한마당 때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YAW, YLW입니다. 네, 이것은 팔씨름 대회와 같이 다리 씨름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공약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기호 3번 발표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35대 학생자치위원장 선거에 나온 기호 3번입니다. 저희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위의 공약들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첫째, 용문 마켓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집에 필요 없는 물건은 많은데 어떻게 처리하실지 몰라서 고민하셨죠? 이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신에게 필요 없는 다양한 물건을 사전에 학생회에게 신청하면 매주 금요일마다 신청된 품목들을 SNS나 학교 게시판에 공지를 하여 그 물건을 원하는 학생과 물물 교환을 하는 형식의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용문 문화의 날을 개최하겠습니다. 바쁜 학업 와중에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지만 시간이 없었죠. 이제 용문 문화의 날을 제정하여 학기 중에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음식 탐방, 독서 캠페인, 용문 시어터 등을 진행할 것인데요. 세계 음식 탐방은 학생들에게 미리 어떤 나라의 음식을 체험해보고 싶은지 설문을 받아 그 나라의 대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고요. 독서 캠페인은 책에 관한 소개나 책의 줄거리, 느낀 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점 쿠폰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용문 시어터는 영화 후보를 학생들의 투표를 받아 세총관에서 상영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SNS 활성화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어디에 말하실지 모르셨죠. 하지만 이제 용문 청원을 재개하여 SNS에 건의사항을 제보를 받아서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학생의 이름으로 정식적으로 교장 선생님께 건의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기존과 같이 팔씨름 대회나 구기대회 등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호 4번 진행해 주세요. 네, 용문고등학교 학생자치위원회 정회장 부회장 후보 기호 4번 김서영과 김서준입니다. 일단 저희 학생자치위원회 운영 방향은 가장 학생들을 생각하여 학교의 불편한 점을 변경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빠르게 도움을 주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용문의 5대 핵심 가치인 변화, 도전, 협력, 행복, 건강이 더욱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 공약은 화장실 리모델링 및 비대 설치입니다. 세면대에 있는 비누 또는 대걸레 짤순이 등이 학생들이 가장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비데를 설치하여서 더 깔끔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매종 상품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구글 폼 등으로 학생들이 의견을 수렴하여서 학교 매점에 학생들이 원하는 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 핸드폰 충전기 대여인데요. 살짝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여 말고 아예 그 반 자체에 충전기를 2개씩 배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하철에 있는 무선 유선 충전기 같은 것을 아예 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공지나 또는 학업과 관련된 정보 또는 인강 등을 학습할 때 충전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교 공동 프린터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프린트기를 설치하여서 보고서 제출이나 수행평가 자료를 못 가져와서 성적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학교 공동 프린터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e스포츠 구기대회 다양화입니다. 학교에 진행되었던 구기대회와 e스포츠를 더욱 다양화해서 학생들이 더 재밌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참여 예산이 지원 활용 예산 편성하는 용문 YCK 즉 룰 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선착순으로 8팀에서 10팀 정도 갖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 리그 형식으로 대회를 진행한 후 최고로 높은 순위 1, 2위를 동아리 한마당 때 결승전으로 우승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론 후보자별 정책에 대한 상호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보자별로 총 4분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질문 사항이 있는 후보들은 여기 있는 손들기 기능을 하면 저희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에 대한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사람들은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 주세요. 기호 2번부터 먼저 발언해 주세요. 기호 1번 후보자들께서 제 2번 공약에 교내 행사 활성화에 코로나로 인하여 제대로 즐길 수 없었던 학교 생활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양한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안 끝나면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그 사복데이라는 걸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복데이에서 저희가 변장대회라든지 혹은 이제 가장 독특하게 입고 오신 패션쇼를 열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또 교내 대회로 표함을 시키고 또 저희가 4번 공약으로 교지 발행에 대한 내용을 했었잖아요. 그 교지 발행에서 수행평가 중에서 이제 우수하다라고 했던 내용들 혹은 이제 대회에서 좀 우수하다라고 했던 내용들을 이제 따로 교지를 만드는데 그 교지에 이제 출품되는 그런 대회를 또 한번 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대회를 이제 개최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 대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더 심화된다라고 해도 문제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기호 3번 질문 진행해 주세요. 예,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멘토 멘티 공약에 관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만약 멘토랑 멘티의 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멘토가 만약 많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운영 방향을 좀 소개해 주세요.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멘토가 멘티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면 멘티 한 명당 3명이 멘토 같은 팀 형식으로 해서 팀 스터디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기호 4번도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이 기호 3번 아니요. 질문 또 있으신가요? 예, 예, 해주세요. 혹시 아까 멘토가 더 많은 경우에만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 멘티가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지 약간 설명 좀 해주세요. 멘티가 더 많은 경우에는 이제 멘티 한 명당의 과목들을 정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역사를 잘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과학을 잘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잘하는 과목마다 멘티를 한 명씩 배치를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이 전부 다 모든 과목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한 과목만 커버를 한다면 멘티가 많아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번에 대한 질의응답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바로 기호 2번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는 조는 손들기 기능을 활용해서 네, 들어주세요. 그럼 기호 1번부터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2번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자 시스템을 스터디 카페 형식으로 개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3일만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칸막이 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리가 만석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 형식으로 개편을 하게 된다면 많은 인원들이 참가를 해서 자리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더불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면학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 자습실이 가지는 장점을 오히려 저는 파괴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직접 야자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정석이 아닌 큰 테이블이 있거든요. 또 그 큰 테이블까지 이용을 한다면 만석의 경우까지는 고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공부 분위기에 조성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스터디 카페를 이용을 해보셨다면 뒤에서 계속 화장실을 가거나 또는 스터디 카페를 출입 그리고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터디 카페를 계속 이용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기호 3번 질문 진행해 주세요. 예, 시험 시간표 직접 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그래서 2학년부터는 저희가 그 선택 과목, 되게 많은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을 듣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상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도 물론이고, 사람마다 원하는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의견을 조합한다 해도 아주 소수에게만 긍정적인 공약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까 PPT에도 명시를 해놓았는데 일단은 국영수는 같이 안 둘 거고요.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랑 과학 그것도 따로따로 구별을 해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의견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제 각 학급당 의견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 각 학급의 의견을 모두 다 담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기호 4번 질의응답 진행해 주세요. 네, 저희도 시간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시험 시간표를 직접 또 짜신다고 하셨는데, 다수결로 만약에 시간표를 짠다면 학생들의 비중이 적은 과목이 있을 거고, 비중이 많은 이제 인기 많은 과목도 있을 건데, 그 시간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소수의 이제 비중이 적은 과목들이 분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왜 비중이 적은 과목이 더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험 시간표를 직접 학급당 짜신다 하셨는데, 그 학급이 만약에 2학년 1반, 2반 이 순서면 각 반에 있는 학생들이 무슨 수업을 듣는지 다르고, 소수의 과목들이랑 이제 다수의 과목들이랑 다수 인원이 있는 과목들이랑 소수의 인원이 있는 과목들이랑 다수결로 한다면 당연히 다수 있는 과목들이 원하는 이 요일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거고 소수 인원들은 당연히 다수결에서 밀리게 되니까 불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과목들을 더 우선시해서 할 생각이고요. 예, 그러면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기호 3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후보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기호 1번부터 질문해 주세요. 네, 기호 3번 후보님께 용문마켓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마켓을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충분한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물물 교환을 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맞춰질 게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그 좀 책 내용이 보기 좋게 뭐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사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 검사는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며 더불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도서 소독 같은 경우 같은 건 어떻게 진행을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아까 물건이 쌓여야지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신청된 물건의 개수를 보고 그 주는 건너가는 방향으로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리고 검사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물건의 신청을 받았을 때 이런 물건이 들어왔다라고 SNS에 올려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물건을 갖고 싶은 사람과 매칭해지는 시스템을 구성한 건데 여기서 이 신청한 사람과 이걸 갖고 싶은 사람 간에 상호 합의하에서 물물 교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둘이서 검사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네, 그러면 기호 2번 질문 진행해 주세요. 학교 SNS 계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행사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SNS 저희 실제로 지금도 용문 카톡방이 있는데 그리고 이벤트도 사실 매점 쿠폰 같은 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면은 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이걸 활성화시키는데 좀 무리가 있는 횟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학교 SNS 계정을 홍보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온라인 행사면 적당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그래도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굳이 한 달에 한 번을 하지 않고 기간을 조정하면서 더 짧은 간격으로 해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호 1번 질문 또 있으신 건가요? 네, 기호 1번 질문. 네, 그러면 기호 1번 질문 진행해 주세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물물 교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고 교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제시한 물건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는 이제 코로나 확진이 훨씬 더 퍼질 거라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데 만약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모든 학교 행사는 사실 모든 학교 행사가 열렸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만약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딱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문제가 심해지면은 뭐 코로나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호 3번에 대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기호 4번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학생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호 1번 질문부터 해주세요.
4분 후보님께 화장실 리모델링과 비대 설치를 한 번에 묶어서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후보님도 알다시피 최근에 학교는 다양의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예산 주체가 학교가 아니라 시교육청 예산과 성북구청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는 것이 학교 정보 공시에 보시면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학교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집행할 능력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인데 더불어서 그 예산을 만약에 그 신청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이 되는 것이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사를 나와서 하고 만약에 그게 통과가 정말로 된다고 하더라도 실착공은 23년도 혹은 24년도에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저희는 이 자리에 없고 졸업을 하겠죠. 또한 비대 설치도 학생 참여 예산제로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두 개씩 설치를 해서 한다고 해서 하면은 뭐 렌탈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완전 구매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비대가 뭐 변기랑 물만 있다고 해서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전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 공사를 하려면 그 배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학생 참여 예산제로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일단 화장실 리모델링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는 완전체 공사도 일단 원하긴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일단 세세한 부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면대 있는 비누 아니면 이제 대걸레 이제 그 쓰느냐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짧으니까 이제 너무 학생들에게 너무 불편하고 물도 잘 안 쪄진다고 해서 그 최대한 빨리 바꿀 수 있는 부분만 빨리 먼저 일단 바꾸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 설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비대 설치는 이미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생님들 일단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 설치 가격은 이제 저희가 하나에 구매를 하면 15만 원, 20만 원짜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걸 설치하게 돼서 이제 4층에 이제 하나에 2칸씩 설치하면 거의 160만 원이 되는데 거기다 이제 전기 가격까지 해도 200만 원 안으로는 충분히 들어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호 3번 질문 진행해 주세요. 기호 1번 기호 1번 후보가 질문한 거에서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기 문제가 합쳐졌을 때 한 2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학교 화장실 변기 칸칸마다 콘센트가 꽂는 것도 아예 없어가지고 그냥 학교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학생 참여 예산제 지원금 활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 외에도 다른 학생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돈으로 뚫어서 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160만 원 말고 학생 지원금 활용 예산 말고 좀 그냥 애초 자체에 있는 학교 운영에서 돈을 쓸 생각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 있는 후보들 있나요? 기호 3번 추가적으로 질문 있나요? 예. 그러면 그러면 비대 말고 공동 프린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프린터기를 설치했을 때 일단 몇 개를 설치할 것인지 정도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 우리는 교무실이 1학년 교무실, 2학년 교무실, 3학년 교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층마다 저는 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만약 각 층마다 한 개씩 둔다고 했을 때 학교 수행평가 기간이 웬만해서 몰아질 텐데 그때는 프린터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애초에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옛날에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2,000원 내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결제를 하면서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잘 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후보자별 정책에 대한 상호 토론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은 후보자별 찬조연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조연설은 각 후보당 2분 이내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호 1번 찬조연설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학교의 일꾼으로서 학생들을 위해 일하기 위해 출마한 한정우 후보자 그리고 이지원 후보자의 찬주 연설을 맡게 된 1학년 7반 이태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학생이 용문고의 정부회장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약은 앞에 두 후보자가 이미 말씀했으니까 평소 생활태도와 성품이 어떤지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두 학생은 학교 수업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입니다. 정우는 수업 분위기 조성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는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떠든다거나 다른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그걸 말리고 수업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지환이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촬영이란 장기를 활용해서 국어 시간과 음악 시간 수업 진행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성실한 학생들입니다. 정우는 1학기 회장으로서 학급 운영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해서 학교 일이 잘 돌아가도록 도왔고, 그리고 자유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제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생기부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획을 준비한 학생이고, 지원이는 평소에 멀티미디어 부장을 맡아서 수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활동하였습니다. 세 번째, 언변이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전교회장으로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리더십인데, 이 리더십은 언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는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지환이는 탄탄한 발성과 시원한 어조로 말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언변이 전교회장, 부회장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세 가지 이유로는 2022년 전교 정 부회장 후보로 이 두 친구를 추천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호 2번 찬조 연설 진행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재영 후보와 김정린 후보의 찬조 연설을 맡게 된 1학년 3반의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학생회장 후보 박재영 후보와 학생부회장 후보 김정린 후보의 후보자 찬조 연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학생회장 후보 박재영 후보는 저랑 같은 반 학우이기도 하고 학생회 활동을 각각 학년장과 캠페인부 위원으로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박재영 후보는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자치활동을 수행하고 1학년 학생회를 이끌며 자치활동에서의 좋은 영향력을 많이 선도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반 학우들에게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전달 사항이나 준비물, 과제 등을 잘 공지해주고 이를 도와주는 헌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학년장의 경험도 있고 활동에 적극적이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박재영 후보를 학생회장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으론 학생부회장 후보 김정린 후보는 2학기 반 회장으로서 같은 반 학우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학우들에게 학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잘 전달하고 채워주면서 원만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여 반 친구들과 함께 반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정린 후보 역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본인이 맡은 역할에 대해 최대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보아 김정린 학생을 학생회 부회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 두 학생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호 3번 찬조 연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호 3번 김영재 이돈규 후보를 지지하는 1학년 11반 엄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학생 대표로서 학생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후보가 그 리더십에 딱 맞는 학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기 초에 학급에서 만날 때 개인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저에게 먼저 다가와줘서 재미있는 농담도 해주고 많은 친구들이 이끌어줬습니다. 학급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자주 기쁨을 주었고요. 또한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기쁨만 주는 학생회장이 아닌가? 하지만 학급에서 단체 활동을 할 때 항상 이 두 학생을 주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충분히 전교회장, 부회장이 될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호 3번을 뽑아준다면 제 엄민영 이름 석자를 걸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기호 3번 김영재, 이동규 후보에게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호 4번 찬조 연설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임서준, 김서연 후보의 찬조 연설을 맡게 된 변지원입니다.
이번 학생회의 정 부회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준이와 서연이는 각각 1학기 학생회장과 2학기 학생회장을 하였었고 그 부분에서 이 둘은 리더십에서 큰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먼저 일을 시행하고 친구들을 잘 이끌어가고 그로 인해서 친구들도 잘 믿고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학급의 수업 태도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이 둘이 정 부회장이 된다면 탄탄한 학생회가 구축이 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은 긍정적이고 재미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상황을 잘 풀어나갑니다. 또한 재미도 있기 때문에 항상 웃음도 주고 있습니다. 학생회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잘 해결할 것이고 하는 생각도 재미있고 신박하기 때문에 숙제 때 행사나 그 외 교내 이벤트 같은 것들도 잘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약을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 프린트기 설치 등 학생들을 위한 공약들입니다. 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어떤 걸 원하는지 잘 알고 있고 학생들의 건의를 잘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친구들입니다. 정 부회장이 되어서 학생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최대한 이루어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의 5대 가치인 변화, 도전, 협력, 행복, 건강을 더욱 잘 실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대화하며 여러분들을 빛낼 것입니다. 기호 4번 임서준과 김서연이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정 부회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조연설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후보자별 최종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 최종 발언은 후보별로 1분 이내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호 1번 이지환 한정우 후보부터 최종 발언 진행해 주세요. 네, 기호 1번 이지환 한종우입니다. 예, 여러분, 교복 입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다리시던 여러분들의 학생회장을 확실하게 만나고 확인하시게 될지는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한종우 이지환 항상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임해왔고 또한 현실적인 공약 정말 오랜 시간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꼭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기호 1번 이지환 한정우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상처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호 1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기호 2번 최종 발언 진행해 주세요. 저희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학생분들께 꼭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를 믿고 뽑아주신다면 저희가 내세운 공약을 추진함으로써 보답을 꼭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기호 3번 최종 발언 진행해 주세요. 네, 저희는 오늘 토론을 통해 아직 저희의 공약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 공약들을 점점 개선해 나가면은 더욱더 좋은 학생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저희 기호 3번을 믿고 뽑아주신다면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기호 4번 최종 발언 진행해 주세요. 학생 여러분들이 저희 공약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정말 확실하고 알차게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이쯤에 돼서 생각을 했을 때 2022년도 학생은 정말 열심히 했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및 정책 토론은 마치도록 하고요. 학생 여러분들은 현명하고 신중한 투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정책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